자,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두 집합 x, 즉 x는 정의역에 해당되는 거고 y는 공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고요. f3의 값은 홀수로 갑니다 라고 했는데 이 1, 2, 3, 4, 5라는 정의역 중에서 이 3이라는 녀석은 홀수로만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X에 들어있는 두 원소 A, B는 자, 만약에 B가 A보다 더 크다면 요런 관계로 가라라고 했으면 H 연산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개념을 해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FA가 FB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C 연산만 써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등호가 붙였다면 중복이 돼도 된다는 얘기죠. A가 선택한 애랑 B가 선택한 애 중복이 돼도 되니까 그때는 H 연산을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 3이라는 원소가 갈 수 있는 곳이 1, 3, 5, 7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건을 넷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즉, 3이 1로 갔을 때, 3이 3으로 갔을 때, 3이 5로 갔을 때, 3이 7로 갔을 때, 이렇게 사건을 분류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먼저, 1, 2, 3, 4, 5가 1, 2, 3, 4, 5, 6, 7, 5, 6, 7로 가는데 어떤 걸 할 거냐면 3이라는 녀석이 1로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3이라는 원소가 1로 갔을 때 이 1, 2라는 원소 있죠? 1, 2라는 원소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1로밖에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1이 바로 공역이 되는 거고 1, 2가 정역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0H정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 5라는 원소 있죠. 4, 5라는 원소는 3이 간 원소, 즉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1, 2, 3, 4, 5, 6, 7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0H정.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1He 곱하기 7He 이렇게 되고요. 지금 요게 F3이 몇일 때야?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해볼게요. 1, 2, 3, 4, 5가 1, 2, 3, 4, 5, 6, 7로 가요. 근데 두 번째는 3이 3으로 갔을 때예요. 3이 3으로 갔을 때 네, 어떻게 셀 거냐? 그럼 역시 1, 2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곳으로 가니까 3을 포함해서 이렇게 공역이 축소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3개 중에 2개를 중복 허락해서 골라주기만 하면 1, 2가 자동으로 배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 5는 역시 3, 4, 5, 6, 7. 그죠? OHE.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자, 또 써주면 F3이 몇일 때? 3일 때는, F3이 3일 때는 3HE, 1, 2를 보내주고 4, 5를 보내주면 OHE, 이렇게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하고 7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빨리 해주면 좋은데,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가 있고요. 1, 2, 3, 4, 5, 6, 7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3이 어디로 갈 때? 5로 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1, 2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OHE 연산이 되는 거고 4, 5는 5보다 크거나 같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3HE가 됩니다. 그래서 F3이 몇일 때? 5일 때는 5HE 곱하기 3HE다. 자, 여기까지 해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지금 이 경우랑 이 경우가 같아요. 그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지금 3이라는 녀석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3이라는 녀석이 위에서 세 번째로 갔을 때의 경우의 수랑 3이라는 원소가 밑에서 세 번째로 가는 경우의 수랑 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여기서 계산을 멈추고 F3이 7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he 곱하기 1he, 즉 얘와 대칭적으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을 계산을 해주면 얘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네 번째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해줘야 돼요. 사건을 분류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계산해 주시면 1he 곱하기 7he 더하기
3he 곱하기 5he이고요. 어차피 요거는 경우에서 똑같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할게요. 자, 그럼 얘는 2c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더한 다음에 1을 빼는 거죠. 8c2 더하기 4c2 곱하기 6c2 이렇게 돼요. 얘는 1이고요. 7, 8이 56에 28 더하기 얘는 6이고요. 6, 5, 30에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8 더하기 90 그러면 118 곱해주면 236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얼마든지 변형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F3의 값이 홀수로 같다. 이런 것도 변화시킬 수 있고 얘를 C 여기 등호를 빼서 C 연산을 쓸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뭐 단원 이름이 중복조합이기 때문에 H를 유도할 겁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1번 문제는 출제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어찌 보면 중복조합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문제죠. 방정식의 근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자, 지금 미지수가 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치환해줘야 되겠죠. 치환. 자, x랑 y랑 z랑 w라고 할게요. w가 전부 다 홀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치환을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x, y, z, w를 전부 다 다른 문자로 바꿔준다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하나만 생각해주면 얘를 홀수니까 뭐 2a 플러스 1이라는 걸로 치환을 해도 되고 2a 마이너스 1로 치환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해 주는 게 좋냐면 얘를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바꿨잖아요. 문자를. 즉 x, y, z, w에 대한 방정식을 이따가 a, b, c, d로 다 치환을 할 건데 결과적으로 이 a, b, c, d가 중복조합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0이 가능한 정수로 음이 아닌 정수로 되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바꿔주면 a가 0이 됐을 때 x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제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치환을 할 때도 2a 플러스 1로 치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y는 2b 플러스 1, z는 2c 플러스 1, w는 2d 플러스 1로 치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2a 더하기 1, 2b 더하기 1, 2c 더하기 1, 2d 더하기 1은 10이다 해서 1 전부 다 이항해주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더하기 2d는 6이고요. 2로 나눠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3이다 이렇게 바뀌고요. 결과적으로 요 지금 방정식은 A, B, C, D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인 그런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A와 B와 C, D를 결정지어주면 X, Y, Z, W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순서쌍의 개수랑 결국 요걸 만족한 순서쌍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의 순서쌍의 개수는 3, 어이쿠야. 자, 네, 순서의 개수는 4H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리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A 카드, B 카드, C 카드, D 카드 중에서 중복을 확대 3개를 뽑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뭐 A, D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죠. 뽑을 수. 그러면은 이 뽑은 경우가 바로 순서쌍이 된다는 얘기죠. A, B, C, D가 어떻게 2, 0, 0, 1 이런 순서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순서쌍의 개수랑 카드를 뽑는 개수랑 똑같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얼마든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더 나오겠지만 뭐 짝수로 바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2개는 짝수, 하나는 홀수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짝수로 바꾸라고 했으면 x라는 녀석은 2a 더하기 2랑 이 a 중에 어떤 걸로 치환해 주는 게 좋겠어요? 역시 a는 0이 돼도 되면 좋기 때문에 네, 얘가 될게요. 왜냐면 여기서 a가 0이 되면 x가 0이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부등식인데요.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갔어요. x, y, z가 모두 양의 정수, 다른 말로 고칠게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 해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쪽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풀이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일 때,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일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일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 1일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x, y, z가 자연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된다라는 걸 쓰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y 더하기 자연수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일 때는 바로 중복조합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자연수일 때는 항상 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중복조합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주고 시작한다라는 개념을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x에다 일단 하나 주고 y에다 하나 주고 Z 하나 주고 나면 하나가 남죠. 그러면 여기서 3H1 이렇게 바꿔주시고 얘도 하나씩 주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씩 주고 나면은 이렇게 0이 돼요. 그럼 얘도 3H0. 그래서 정답은 3H1 곱하기 3H0이다. 그래서 얘가 3C1 그다음에 곱하기 2C0. 그래서 정답은 3 이렇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더하기죠. 선생님이 지금 실수를 했네요. 더하기죠. 지금 여기가 또는이니까 여기가 더하기예요. 더하기니까 여기가 3C1 더하기, 그래서 3 더하기 1, 4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이걸 다, 뭐, 정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다른 방법도 생각해 주면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냐면 이 부등식을요, 뭘로 고칠 수 있냐면 방정식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방정식으로 고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기본적인 문제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미지수를 하나를 더 추가해 버려요. w를.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원리인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여기다가 w를 추가를 했어요. w를 추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w가 1일 때, w가 2일 때, w가 3일 때 이렇게 나눠서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w가 1이라면 자, 이 x, y, z가 4가 되는 거죠. 여기 등호로 바꾸면 등호가 안 되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자, 원래는 5보다 작다잖아요. 5보다 작다인데 사실은 요건 별로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죠. 자연수니까. 그럼 여기서 w가 1일 때, 자, 얘를 등호로 바꾸는 거죠. 네, 등호로 바꿔주시고, 미지수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 등호로 바꾸는 겁니다. 정리 다시 할게요.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보다 작다인데 얘는 어찌 보면 이렇게 놓고 하는 것보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자연수기 때문에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얘를 미지수를 하나를 추가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4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 x 더하기 y 더하기 w가 4다 라는 얘기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w가 몇일 때야? 0일 때야. w가 1일 때, w가 2일, w가 3일 때가 이게 똑같이 매칭이 된다는 거야. w가 0일 때가 이거, w가 1일 때가 이거, w가 2일 때가 이거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나 이쪽에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나 똑같기 때문에 부등식이 나왔을 때 방정식으로 고치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 추가해 준다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w는 0이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4인데 이 녀석들은 지금 자연수죠. x, y, z는 자연수고 w는 의미 아닌 정수니까 여기다 하나씩 주기 시작해야 되겠죠. x 다시 y 다시 z 다시 w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럼 얘는 하나씩 줬으니까 1이 돼요. 그럼 여기가 4h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걸 개념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자 x 더하기 y 더하기 w z가 자 x 더하기 뭐야 이거 자 z 얘가 뭐 m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런 풀인데 여기서 미지수는 뭐 상관없어요. 의미 아닌 정 들어갈게요. x, y, z가 음하정.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부등식으로 고쳐서
방정식을 고쳐서 해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 때는 y 더하기 z 더하기 w 얘는 n 이렇게 해서 x, y, z, w는 음하정. 네, 이렇게 고쳐주는 연습도 해주셔야 조금 커졌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선생님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난 도대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 이 정도 풀이도 해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파스칼 삼각형 이용해서 계산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이제 앞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미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인지 양의 정수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자,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A, B, C, D 이 5개의 문자 중 0의 개수는 딱 2개가 된대요. 0이 딱 2개고요. 0이 2개인 상태에서 다 더하면 10이 된대요. 그러면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자, 0이 몇 개라 그랬어? 2개. 그러니까 이 0이 될 문자를 골라줘야 되겠지?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0이라고 지정을 스스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C, D, E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남은 것들의 합이 10이 되고요. 이 녀석들이 지금 0이 아니다라고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주고 시작해서 3H7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답을 내야 되겠죠? 5C2는 10이고요. 3H7은 9C7이어서 9C2랑 똑같죠? 그래서 9, 8이 72, 36. 정답은 3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그죠? A, B를 0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C, D, E가 0이 아니라고 지정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로 바뀌었다라는 거 실수 없이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주관식으로 나오거나 보기에는 얘네들을 의미 아닌 정수 생각했을 때 보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일단 별표 하나를 칠게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뭐, 방정식도 아니고 부등식도 아니고, 사실 이런 구조는 우리가 함수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구조는 뭘로 바꿔주는 게 좋다고요? 함수로 바꿔주시면 좋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세 정수 A, B, C라고 했고요. 이 양끝값이 있죠. 양끝값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야 되면 공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역.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지금 보실게요. A 절대값 A라는 녀석이 있고 절대값 B라는 녀석이 있고 절대값 C라는 녀석이 1, 2, 3, 4, 5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여기에 지금 등호가 들어간 부등식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H 연산을 써서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할게요. 그냥 얘를 하나의 그냥 기호라고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 H3이에요. 0H정. 그럼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지금 A란 녀석, B란 녀석, C란 녀석이 다 절대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갔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대응이 됐냐면 절대값 A는 1, 절대값 B는 3, 절대값 C도 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경우의 수가 각각 A라는 녀석이 뿔마 1, B라는 녀석도 뿔마 3, C라는 녀석 뿔마 3 각각 경우의 수가 2개씩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 8을 곱해줘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2에 세제곱을 곱할 필요가 있죠. 자,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 5번 문제는, 정답을 내볼게요. 네, 얘는 7C3이죠. 7C3, 7, 5, 6에 6 해주면은, 7, 5, 8이니까 7, 8이 56, 5 곱하면은 28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진짜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주면, 진짜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몇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0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가 0, 1, 2, 3, 4, 5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2의 세제곱을 곱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2의 세제곱을 곱했죠. A가 될 수 있는 게 2, B가 될 수 있는 게 2, C가 될 수 있는 게 2. 경우의 수가. 근데 지금 만약에 얘가 0으로 가요. 얘가 0으로 갔을 때는 절대값 A가 0이기 때문에 A는 그냥 0이 돼버립니다. 경우에서 1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수적 구조로 바꿔놓고 이 0으로 가는 경우를 다 따져야 돼요. 뭐냐면 A가 0으로 갔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B가 동시에 0으로 갔을 때 이렇게 따지는 거고 A, B, C가 동시에 0으로 갔을 때 이렇게 해서 사건을 셋으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6번 보실게요.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자,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바로 W를 구할 수가 있어요. 두 식을 서로 빼버리면, 이 W는 4가 되고요. W는 그냥 2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고 W는 2다라고 해서, W는 그냥 2인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다라는 걸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앞에서 배웠던 대로,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서 그냥 3H8 XYZ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W는 그냥 2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얘는 10C8 10C2로 계산해 주시면 10 곱하기 9, 5, 45 이렇게 쉽게 나와요. 당황하시면 안 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요. 역시 또 자연수, 네, 자연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게 전에도 풀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는 방정식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요? 함수로 바꿔주는 문제고요. 아까 풀었듯이 얘가 지금 이쪽 양쪽 끝값을 확인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20으로 확인이 되죠. 근데 여기는 뭐 안 나와 있죠. 근데 자연수로 나왔으니까 1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홀수이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홀수. 자, 홀수. 자, 요걸 한글로 바꿔주면 곱이 홀수. 이걸 번역하면 모두 홀수야.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모두 홀수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 함수로 바꿔주고 모두 홀수로 가라.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 A, B, C가 가는데 어디로? 홀수한테만 가는 거야. 1, 3, 5, 7, 9, 11, 13, 15, 17, 19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이렇게 함수로 바꿔주는 얘기가 이런 거죠. 네. 바꿔주시고 나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가 H 연산 쓰라는 거죠, 지금? 네, H 연산 쓰라고 했으니까 공역이 10개, 10H3이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12C3이고요. 12, 11, 10, 3, 2, 2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면 시험 못 봐요. 왜? 얘를 얼마든지 학교에서 모두 다 짝수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러면 뭐, 시험장 가서 짝수로 바뀌어도 나는 풀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한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짝수로 바뀌었을 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여기다 풀어줄 수 있지만 공부한 사람들한테만 풀어주기 위해서 이 7번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짝수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따로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죠. 복합적인 문제네요.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와 같은 종류의 구슬 7개를 같은 종류의 주머니 3개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으려고 한다. 8번은 개념 설명을 좀 할게요. 선생님이. 자, 서로 다른 게, 어디로 가요? 서로 다른 뭐 주머니나 상자로 갈 수 있고요. 서로 다른 게 서로 같은 주머니나 상자로 갈 수 있고, 자, 서로 같은, 즉, 구별이 안 되는, 이게 서로 다른 상자나 주머니로 갈 수 있고요. 서로, 이거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좋아요. 같은 구슬이나 뭐 사탕이 서로
여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서로 다른 게 서로 다른 걸로 가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중복 순열이라고 불러요. 중복을 허락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중복을 허락한다면이야.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서로 같은 게 서로 다른 거한테 가는 거. 이게 바로 중복 조합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거는. 자, 서로 다른 게 서로 같은 거로 가요. 서로 다른 게 서로 같은 걸로.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분할이라고 불러요. 분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과정상은 없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살짝 등장했던 내용이라서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로 같은 게 서로 같은 걸로 갖는 건 이건 옛날 교육과정에는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했었는데 얘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분할하고 비슷한 건데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요거 두 개예요. 이거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문제 볼게요. 다른 게, 자, 다른 게 어디로 갔어요? 같은 종류의 주머니로 갔죠. 다른 게 같은 주머니. 자, 보세요. 선생님 이런 거 우리가 안 배웠는데요? 당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가 있어요. 주머니 3개가 있어요. 주머니는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머니 3개는 구별이 안 되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가 있어요. A 사탕, B 사탕, C 사탕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각 주머니에는 사탕과 구슬이 각각 1개 이상씩 들어간다. 이러면 되게 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사탕을 집어넣으래요. 그럼 사탕을 집어넣을 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사탕을 집어넣는 경우 수는 1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1이에요, 1. 그냥 사탕을 넣어주는 경우의 수는 1이에요.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사탕을 넣었지. 사탕을 넣었으니까 구슬 7개를 넣을 때는 주머니가 구별이 돼버린 거지. 그 생각을 해야 돼. 사탕을 이미 넣었기 때문에 사탕이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주머니가 일단 구별이 돼버리는 거고, 그럼 어떤 문제야? 서로 같은 걸 서로 다른 거에 넣는 중복조합 문제로 바뀐 거지.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 주머니의 이름이 그냥 사탕의 이름을 따라서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로 바뀌어버리는 거고 여기에다가 서로 같은 구슬을 7개를 넣는 거니까 바로 방정식으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체크, 각각 1개 이상씩, 즉 구슬도 1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A 다시 B 다시 C 다시는 4다 이렇게 바꿔서 3H4 6C4 6C2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여러분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꼭 공부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고 풀이를,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주의할 사항을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이런 거는 절대 공부할 필요 없고요. 선생님이 이런 과정들, 갑자기 구별이 안 되는 주머니가 갑자기 사탕을 넣음으로써 구별이 된다. 이런 것도 문맥상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왜 사탕을 먼저 넣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탕을 먼저 넣을 때랑 구슬을 넣을 때랑 먼저 뭘 넣는 거 그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 해보셔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어요. 꼭 공부하세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방정식의, 자, 여기 보시면 양의 정수, 자연수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W가 마치 오타처럼 OW로 돼 있죠? 네, 그냥 얘가 뭔가 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W가 1일 때 풀고요. W 2일 때 W는 3이 될 수는 없죠? 네,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돼요. 사건을 그냥 둘로 나눠서 푸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W가 1이니까 9가 되고 여기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W가 2니까 4가 돼버렸어요. 자, 근데 양의 정수, 즉 자연수니까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씩 주고 6이 되겠죠? 3H6 이렇게 될 거고요.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는 1, 3H1 그래서 얘는 8C6, 8C2가 되겠고요. 3C1이 되겠죠.
8C2는 7, 8이 56에 28, 얘는 3, 정답은 31, 9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4개의 자연수 1, 2, 4, 8, 2의 영승, 이런 2의 거듭제곱 숫자들이네요. 2의 세제곱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수를 선택할 때 세수의 곱이 100 이하가 되도록 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2의 거듭제곱 수들은 곱해서 100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100 이하라는 말을 이용해서 그냥 64 이하라고 고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 수를 고쳐놓고 2의 6제곱으로 고칠게요. 네, 그래서 3개의 숫자의 곱이 2의 6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보고 어떤 걸 기준으로 이제 선택을 할 거냐면 가장 큰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할게요. 2의 세제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2의 세제곱이 몇 번 선택이 될 수 있냐면 2의 세제곱이 2번까지 가능하죠. 2번.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이 1번 가능하고요. 2의 세제곱이 한 번도 선택이 안 되게끔 빵번. 네, 이렇게 크게 세 사건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2의 세제곱이 2번 뽑혔다는 얘기는 이미 2의 6승이 된 거기 때문에 이미 2의 왜 쓰면서 이게 자, 이미 2의 6승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 와야 되니까 2의 0승이 와야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이렇게 되겠고요. 2의 3승이 한 번 뽑혔으면은 나머지 두 수의 곱이 2의 3승 이하가 또 돼야 되죠. 네, 그러면 2의 3승 이하가 되면 이제 남은 걸 볼게요. 얘네들이죠, 얘네들. 얘네들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인데 이거를 이제 중복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건데 2의 3승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면 그냥 막 뽑아요. 막 뽑아서 아무거나 채웠는데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2의 제곱하고 2의 제곱 뽑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셋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고 안 되는 경우 하나를 빼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2의 0승, 2의 3승이 하나도 안 뽑힌 거예요. 그럼 2의 3승이 하나도 안 뽑혔을 때는 얘가 또 2의 6승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큰 걸 뽑아볼게요.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맥시멈을 생각해보니까 그게 딱 2의 6승이죠. 자, 맥시멈을 생각했을 때 2의 6승이 딱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중에 아무거나 그냥 3개를 뽑아도 되겠죠? 그래서 3H3.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맥시멈을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맥시멈 먼저 생각해봤더니 이 경우는 한 개가 안 돼서 빼버렸고요. 얘는 맥시멈으로 뽑았을 때도 되니까 그냥 막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주면 1 더하기 3H2 빼기 1 더하기 3H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3H2가 5C이고요. 3H3은 4C였죠? 미안합니다. 3H2는 4C, 3H3은 5C3, 즉 5C2랑 똑같죠? 그래서 얘가 10개고 얘가 6개, 16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 w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있고요. 합치면 18개, 약간 중복조합으로 방정식으로 바꾸라는 얘기 같고요. 자, 아까 홀수 짝수 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 중에서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나 조건을 먼저 생각해 주면 자, x, y, z, w 중에는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어야 되고요.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여야 돼요. 역시 이 문제도 치환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4개 중에 두 개를 뽑아요. 4개 중에 두 개를 뽑았다는 얘기는 뭐 X랑 Y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Z랑 W는 뽑히고 남은 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을요, 4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4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로 치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3A 플러스 1, 3B 플러스 1로 치환을 해주시고요. 아까 홀수 착수 치환하는 거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로 치환해주면 3C 플러스 2, 3D 플러스 2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기 있는 A와 B, C, D는
자연스럽게 0이 돼도 되죠. 그쵸? 0이 돼도 되니까 네, 중복조합을 이제 앞으로 쓰기 좀 편해지겠죠? 자, 그럼 다 더할게요. 3a 더하기 1, 3b 더하기 1, 3c 더하기 2, 3d 더하기 2는 10 이렇게 되고요. 3a 더하기 3b 더하기 3c 더하기 3d는 6이니까 여기가 18이었죠? 12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4. 그래서 4H4, 7C4, 7C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5. 이렇게 7, 6, 5. 35에다가 4C를 곱해야 되죠. 6을 곱해서 6, 5, 30, 6, 3, 18. 정답은 210.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각각 5개씩 있습니다. 빨간 공이 5개, 파란 공도 5개, 노란 공도 5개가 있어요. 이 15개 공을 사용하여 빨, 파, 노 상자에 상자의 색깔과 다른 공 5개씩을 담으려고 합니다. 공을 담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해서 5개씩. 개수도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상자는 빨간색 상자, 파란색 상자, 노란색 상자가 있고요. 공은 빨간색 공, 파란색 공, 노란색 공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얘는 일로 못 가고요. 얘는 일로 못 가고 얘는 일로 못 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담으세요. 담을 때는 뭐 어떤 걸 먼저 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경우의 수를 셀 때 결과를 세는 거기 때문에 과정이 달라도 결과가 같으면 같은 결과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담을지는 여러분들 고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은 빨간 공을 담아 볼게요. 빨간 공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여기죠. 자, 그럼 여기다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2하고 3을 담을 수가 있죠. 예를 든 거예요, 선생님 지금. 자, 그러면 빨간 공을 여기다가 2개를 담았어요. 그러면은 노란 공이 자동으로 여기에 몇 개가 담기죠? 3개가 담겨요. 그러면 노란 공이 원래 5개였으니까 여기에 2개가 담기는데, 노란 공이 왜 색깔이 저렇지? 색깔을 통일해 보려고 했는데, 자, 이거 3,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빨간 상자에는 총 5개가 들어가야 돼. 노란 게 2개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파란 게 3개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방금 봤을지 모르겠지만 빨간 공을 여기 파란 상자와 노란 상자에 그냥 내가 막 넣어봤다? 넣어봤더니 자연스럽게 다 결정이 돼버리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그냥 아무 공이나 파란 공을 하셔도 돼요. 빨간 공을 선생님 할게요. 빨간 공을 파란색 상자와 노란색 상자에 그냥 담으면 그 뒷일은 자동으로 결정이 돼버리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 그럼 담을 수 있는 방법이 0, 5, 1, 4, 2, 3, 3, 2, 4, 1, 5, 0 이렇게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6개가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답이 그냥 1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 방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건 해보셔야 알아요. 빨간색을 파란 상자, 노란 상자에 임의로 그냥 담았어요. 담았을 때 얘가 결정이 돼버리고 얘도 결정이 돼버리고 얘가 결정이 되니까 얘도 결정이 되고 얘도 결정이 돼버리는 하나의 경우의 수를 결정이 돼버리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공이나 상자에다 담아 보시면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